지난번에 그 대표님 그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그 23년 주택시장 리뷰하고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을 블로그에 정말로 자세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그 글로 했었던 포스팅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지만, 일단 내년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또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사실은 써드렸던 그 블로그 내용은 아마도 내년에 조금 이제 금리 뭐 저기 때문에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살짝 썼었어요. 아마 주 내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뭐 저 내년 상황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걸 썼는데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해서 제가 왜 그냥 얼마 전에 또 머니쇼인가 어디선가 그 보니까 내년도 주택 시장을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니 시각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일단은 뭐 그 둘 중에서 이거 하나 드렸는데 제가 그러면 긍정적인 시각도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직은 안 올라갔는데 지금 작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이 주택 전망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수요 공급 막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 이슈가 다 사라지고 모든 부동산의 요즘 전망은 되게 보면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이게 전망 부동산이 다 지금 침체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 주택도 지금 사실은 이게 분양 시장에서의 어떤 그 뭐 정책 자금이 있잖아요. 보금자리론이니 요즘 또 내년에 당장 나온다는 게 신생아 특례.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거의 지금 뭐 이자가 뭐 4% 5%만 이러니까 힘들어서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이슈를 금리가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사실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사실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문제인 거지.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해봤자 사실 1% 2%예요. 이 1년에 1% 2% 오르면 과연 체감이 될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뭐 내년에 그 주택 시장 전망은 사실은 뭐 금년 수준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그냥 크게 뭐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갖다 인하를 지금 파월도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그래요, 자꾸.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금리 인하의 그런 국채금리도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파월 할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금리 안 올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고 지금은 또 금리 이제 그러니까 안 내린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시장은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대표님의 생각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내년 전반기까지는 총선도 4월 10일 날 총선도 있고 또 지금까지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또 올라가 있어서 이런 피로감이라든지 또 고금리에 있는 또 젊은 또 청년 세대들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 때문에 내년 전반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내년 전반기까지는 이렇게 보합으로 가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임대차 시장부터 먼저 이제 움직여서 내년 하반기는 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대표님 생각하고 조금 저기 한 게 그 소비자들은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114에서 내년 그 주택 시장 상반기 어떨 거냐라고 이렇게 물론 이제 높은 적이 아니지만 질문을 했을 때 상승할 거라고 대답하는 응답이 꽤 많았어요. 근데 물론 이게 중간에서 중도? 아직 뭐 무응답이라고 그러나 약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서 이게 유효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근데 설문조사 결과로는 사실 오를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기대에 섞인 설문조사가 아니었나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도 사실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것도 하여튼 하여튼 소비자들은 내년 상반기에 주택가격이 오르길 기대하고 있더라라고 아마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30대, 그 다음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신 분들이 이제, 집을 갖다 매수를 하기 희망하는데 내년에 이런 뭐 정책자금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지금보다는 차라리 내년에 그 자금을 갖다 활용하자. 또 이런 또 의견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내가 직접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일단 몇 년간 몸테크 하고 뭐 전세나 월세 살고 일단 먼저 갭을 끼고 사자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 20, 30대는 전세나 월세 만족했거든요. 근데 지금 20, 30대는 전세 월세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요. 5번째 질문으로 사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걸포 넘버원 부동산 홍보하고 김포 및 검단에서 추천하시는 단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드렸는데. 네네. 네. 일단은 뭐 저희 부동산은 뭐 다른 부동산들하고 똑같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뭐 중개하고 뭐 매매 뭐 이런 건 다 똑같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저 블로그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또 이제 뭐 경매도 하고 네, 뭐 네.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와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근데 요게 이제 이전엔 제가 뭐 투자도 했고 하다 보니까 네. 간혹 이제 뭐 수익률이 나느냐 안 나느냐 뭐 이런 거부터 얘기해가지고 투자를 자기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원스톱으로 네. 원하시는 내용들을 같이 상담하면서 네, 네. 이게 또 솔루션 찾아가고 하는 네.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여기는 뭐 오시면 아마 좀 얻어가시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거 뭐 다양한 거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그 부동산 자체가 지금 걸포동이거든요. 네, 걸포동. 이 네. 걸포동이 네. 사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향후 전망이 사실 괜찮은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뭐 대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은 김포시 호재에서도 보면 이 걸포동이 사실 고촌과 저쪽 끝에서 뭐 대충 중간쯤 되거든요. 네. 중간쯤 되는데 여기에 또 저기 인천 2호선 지금 연결하면 아까 네. 고양이시지만 그 고양 킨텍스까지 또 연결돼요. 예, 연결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되지 또 주변에 또 좀 아까 뭐 시네폴리스나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김포 테크노밸리 이런 네. 개발 사업도 있지.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지금 막 공사해가지고 다 보이는 게 북변 3, 4, 5구역 그 재개발을 또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그 김포시가 사실은 CF 터미널 냈다가 없앴다가 네. 이게 또 인구가 느니까 또 이제 필요한데 네. 그래서 그 CF 터미널 그 위치를 이 걸포동에서 잡았어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게 네. 걸포 북변역이 이제 환승역이 되는 데다가 그것까지 되면 이제 종합 어떻게 보면 환승 체계를 네. 갖출 수 있는 네, 지역이 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가 굉장히 좋아지겠구나라고 하는 뭐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좋은데 사실 보면 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5년차 네. 아파트가 5억 그러니까 3, 4평이 네. 한 5억 중반이면 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문의는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우방보다는 또 이렇게 메트로자이가 또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문의하시다가 네. 근데 돈은 없으신데 여기는 이제 없고 그러다 그 이 지역의 어떤 저거를 누리려면 우방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같은 3, 4인데도 물론 가격 차이가 한 2억은 나요. 근데 네. 여기 우방도 사실 뭐 한창 때지만 거의 7억 8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억, 5억 중반까지 내려와서 네. 그래서 거꾸로 젊으신 분들 와가지고 상당히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네. 이 가격에 못 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매물이 있었고 네. 또 5년 차면 또 깨끗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또 이렇게 약간 한 10년 넘으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한 바퀴 돌았거든요. 네. 근데 제 예상대로 단지가 아주 정말 정리정돈이라든지 상당히 잘 돼 있고 또 층수도 높지 않아서 또 보니까 젊은 그 자녀들을 갖다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30대 뭐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주부들이 많이 눈에 띄시고 또 바로 앞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바로 또 맞아요.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요. 초품화를 또 끼고 있어서 네. 상당히 괜찮다는 말씀 감사스마일 이야기 또 드립니다. 거기서 또 바로 여기 바로 옆에라 네. 5분도 안 걸려서 여기 바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우방보다는 여기 오스타파라곤이라고 네네.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풍이 중세풍이는데 문제는 인테리어가 약간 고풍스러워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오스타파라곤을 좋아하시고 아, 중후하게 네, 네. 젊으신 분은 우방을 좋아하고 아, 물론 이제 우방보다 매자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거긴 비싸니까 그래서 가격 대비 가성비는 네. 우방이 되게 좋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걸포동이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네. 하여튼 문의는 많이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이런 쪽 관심 있으시면 오시면 아마 또 주변 설명 다시 또 해드리면 또 관심 많이 네.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김포에 제가 처음 방문했고요. 제가 믿고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또 제 채널에 아무나 이렇게 소개 안 하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에 혹시라도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또 김포에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슈를 갖다가 듣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걸포동에 있는 우방 IU셀 단지 내에 있는 걸포 넘버원 부동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건데 일단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민호 대표님 얼굴 기억하셨다가 아니 캡처를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감사스마일 TV 보고 왔다고 하면 더더욱 잘해주실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맞죠? 네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네. 강서 마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LG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쪽에 직장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 마곡까지는 뭐 대중교통으로 가든 뭐하든 한 30분이면 충분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통근거리가 좋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연예인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큰 평형에 뭐 저기서 여의도까지 한 30분이면 차 운전해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러니까 서울의 서부 쪽이 가깝다 보니까 그쪽 부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번에 또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단지나 아니면 또 그런 것들도 또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대표님. 이것도 아까 그 집값 오를 거냐 내릴 거냐처럼 네.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 그 분의 어떤 현재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정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요로 살 거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이 없으면 뭐 월세든 전세든 어떻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라고 하면 지금 약간 금리 때문에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긴 했지만 네. 어차피 돈을 낼 거라면 지금 사실 되게 아까도 여기가 뭐 7억 8천까지 가다 이제 5억 중반이잖아요. 네. 그럼 2억 이상 이미 갭이 났어요. 네. 예전보다. 네. 근데 지금 저점인데 나중에 올라오면 뭐 그 정도까지 갈지 아니면은 뭐 중간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최소한 안전마진 한 1억 2억은 가지고 시작을 하면 네. 제가 보기엔 실수요자분 같으면 지금쯤 이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네. 특히나 뭐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일단 사두시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보면 2년 가지고 계시면 비과세 되잖아요. 네. 그럼 2년 지나고 나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비과세에다가 차익 존재하고 하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또 될 것 지금 같아요. 보니까 실거주도 안 해도 돼요.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 중에 이제 자금적인 여력 대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이제 공제 금액도 커지잖아요. 네. 또 세법도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번 지켜보시고 뭐 12월 달에 감사 스마일이 뭐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스탠바이 딱 하셨다가 딱 정말 내 마음에 딱 들은 그런 지역의 물건 나오게 되면 픽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집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하시면 좋다는 거고 네. 이거를 만약 영끌해가지고 금리 때문에 하시면 나중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현재 여건에 맞춰서. 상황이 네. 어떻게든 집을 사든 뭐든 실수요로 뭘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내 여건을 보고 그러면 차라리 월세를 내느니 뭐 이자 내면서 좀 견디시면 그러면 그만큼 차익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이 뭐 지금 사실 여기 단지도 영끌하셨다가 그 상투 잡고 오셔가지고 오히려 더 저점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손해 보고 막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가슴 아파요 굉장히. 근데 그렇게는 아닌 겁니다. 예, 네.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주세요. 네. 네.